트랜지션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에드미라주님께서 같이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짐벌 촬영 플러스 핸드헬드 촬영, 주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지만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을 때 핸드헬드의 장점은 무엇이고 짐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보분들이시라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핸드헬드와 짐벌 촬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느끼는 핸드헬드 촬영은 짐벌에 비해서 기동성과 변수에 강하다는 거예요. 핸드헬드는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이 컷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카메라 전원만 켜고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동감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 핸드헬드로 스테비를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또한 핸드헬드로 짐벌의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핸드헬드도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숨기면서 찍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핸드헬드가 뛰어나다고 해도 기계의 짐벌은 사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완벽한 스테디샷을 얻고 싶으면 짐벌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짐벌 같은 경우는 내가 순간 포착을 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세팅을 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그 세팅이 맞췄을 때 비로소 짐벌을 들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핸드헬드를 사용했을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수평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푸티지를 보면은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 푸티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쉬운 대로 쓰긴 쓰는데 또 제 성에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짐벌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짐벌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수평을 기가 막히게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얘는 자이로 센서라든지 각종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잡아줍니다. 짐벌은 이 수평을 제가 아무리 이거를 틀어도 절묘하게 잡아줍니다.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두 개가 명확하게 공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헬드의 손떨방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도 종일 카메라를 들고 스테비를 연습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스테비를 연습하고, 짐벌도 마찬가지예요. 짐벌도 기본적으로 스테비는 잘 잡아주지만 또 그 스테비에 맞는 무브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샤샤샤샤샤샥 핸드헬드 스테비를 잡았고 또 짐벌의 무브먼트를 깨우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트랜지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화면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무래도 저도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트랜지션이 되게 신기해 보이기도 했고 신선해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 줄 제가 잘 알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오늘 푸티지 몇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푸티지 두 개를 한번 하나씩 보실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푸티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우산을 펼치고 노란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샷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노란색에서 시작을 해서 피사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컷을 붙이는 건데요. 다른 게 없습니다. 촬영을 할 때 저는 이 트랜지션을 염두를 해놓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졸브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시작을 노란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다 디졸브만 걸어주신다면은 자, 트랜지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됐죠. 이런 방법의 응용입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게 촬영 단계에서 항상 저는 같은 색상을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케에서 보케가 전환되면 또 비슷한 보케가 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우리의 눈은 익숙한 거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우리 눈에서 익숙하지 않은 건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조금 어설프다 라고 느끼는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 걸 지켜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램핑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스피드 램핑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컷을 움직였다면 다음 컷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1번 컷에서 오른쪽으로 무빙을 줬다면 다음 컷도 오른쪽으로 무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은 또 의심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컷이 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컷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컷들이 붙어야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피드 램핑을 줘볼 건데, 자, 저는 그러면은 우선 여기 딱 빛이 딱 보이는 데까지 슬로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느리게 시작했다가 속도가 붙으면은 리듬감이 생길 거예요. 움직임이 매끄럽네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컷이 지나갔고 두 번째 컷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리버스를 감아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뭔가 이 어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순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 눈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여기서 빨리 움직였다는 말은 반대로 여기서도 빨리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끔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스피드 램핑은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브먼트의 연속성만 지켜주시면 돼요. 아까 같은 색에서 같은 색으로 나오는 거, 또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지금은 횡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한번 직진으로 움직이는 샷을 트랜지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푸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 없이 앞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색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컷 뒤에 또다시 앞으로 움직이는 컷을 순서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컷이 앞으로 가는데 두 번째 컷이 후진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무브먼트의 연속성, 그리고 동일성,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